그걸 세 단계로 쪼갤 수도 있어요. 문제인지 조건이에요. 여기는 어찌됐거나 문제를 이해하는 단계잖아요. 문제 이해. 문제 이해 단계고, 이론 탐색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거고, 이쪽은 문제 해결 단계예요. 그래서 주어진 문제가 뭔지를 이해를 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그리고 해결하면 돼요. 간단해요. 3단계로 나눌 수도 있다는 겁니다. 3단계로 나누느냐 5단계로 나누느냐 단계 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단계로 나눠서 접근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뭐냐면 내가 어느 부분에 취약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문제인지 조건이에 이론 탐색, 조건 적용, 정답 도출 중에 내가 어느 부분에서 가장 취약한지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게 저는 가장 큰 이점이라고 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어디에 약한지를 알아야 그 부분을 보강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 알아야 그 부분에 맞춘 학습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뭐에 약한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떤 룰을 범하게 되냐면 그냥 남들 따라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남들이 하는 공부 방식대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문제 인지 단계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내가 풀어야 될 문제, 풀지 말고 버려야 될 문제, 이걸 잘 구분하지 못하고 풀어야 될 문제는 버리고 버려야 될 문제는 풀고 이런 실수를 하는 분이 있다고 해봐요. 그럼 이런 분은 이쪽에 좀 더 시간을 쓰는 게 맞지 않아요? 여기에 좀 더 시간을 써가지고 내가 이 문제는 풀었어야 됐어, 이 문제는 풀지 말았어야 됐어, 이런 것들을 계속 길러나가는, 그 감을 길러나가는 게 필요할 건데, 근데 정작 공부는 그냥 다른 사람 하는 것처럼 이론 탐색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푸는 방법에만 몰두하면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지, 이런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분이 이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한다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좀 어렵다고 봐요. 애당초 문제 고르는 눈을 기르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 해결하는 방법만 기른다고 점수가 자동적으로 올라간다는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이게 이론 탐색 공부가 필요하신 분도 있어요. 연산 이론 이런 것들 공부하는 게 필요한 분이 있는데, 근데 여기에 시간 쓰기보다 문제인지 이쪽에만 계속 시간을 쓰면 이것도 바람직하진 않을 겁니다. 애당초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 해결해 나갈 건데, 여기를 소홀히 하고 어떤 문제를 풀면 되나 이걸 골라내는 눈만 기른다고 점수가 자동적으로 올라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잘 한번 보시고 내가 어느 파트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시간이 오래 걸리나, 정답률을 낮추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뭐지, 그것부터 판단하세요. 거기에 활용하시라고 이걸 알려드리는 겁니다.